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요즘 경제 성장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5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죠? 그렇죠. 오늘은 이 흥미로운 한국의 고용 현황하고요. 바로 옆 나라 일본 상황. 거기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구인난이 심각하다던데 그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대비되는 상황이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 고용지표의 속사정은 뭔지, 또 일본은 왜 그런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한국 상황부터 짚어보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정말 좋습니다. 그 15세에서 64세까지 일하는 사람들 비율, 고용률이 70%를 넘어서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죠. 경제활동 인구도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실업률도 뭐 2%대로 아주 낮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연령대별로 이렇게 딱 쪼개보면 그림이 확 달라져요. 아, 그래요? 이번 취업자 수 증가는요, 사실상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요? 네, 60세 이상 취업자가 거의 37만 명 늘어난 반면에 우리 사회 허리라고 할 수 있는 20대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5만 명이나 줄었어요. 15만 명이요? 와. 네, 특히 그 70대 이상 어르신들 취업 증가폭이 아주 컸습니다. 주로 보건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이런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고용률이 높아진 건 뭐 좋은 소식 같기도 한데 내용을 뜨다 보면 청년 일자리는 줄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새로 일자리를 구하신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특히 70세 이상은 85%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좀 불안정한 일자리요. 네, 맞습니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오시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일본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한국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죠. 일본은 지금 뭐랄까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기업들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요?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무려 98%에 달한다고 해요. 98%요? 와, 한국이 60%대인 걸 생각하면 그렇죠. 정말 높은 수치죠. 심지어 문과 졸업생 취업률이 98%를 넘어서 이과보다 더 높을 정도라니까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면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거의 뭐 모셔가다시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25개나 되는 그야말로 구직자가 갑인 시장입니다. 셀러 마켓이죠. 구직자가 갑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뭐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준다거나. 네, 학자금을요. 네, 그리고 뭐 도쿄 디즈니랜드 근처 같은 아주 좋은 위치에 월 20만 원짜리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와, 세상에. 심지어는요, 부모님댁 직접 전화해서 따님, 아드님을 저희 회사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된대요. 부모님한테까지요? 이야, 정말 사람의 귀하긴 귀한가 보네요. 얼마나 사람이 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좀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 건데요? 어떤 학생은 여러 회사에서 매일같이 식사 접대에 연락 공세를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로 병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스트레스로 병까지. 네, 그만큼 인재 확보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거죠. 근데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게 된 걸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아, 생산 가능 인구요? 네, 1995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약 1,300만 명, 비율로는 한 15% 정도가 줄었습니다. 15%나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특히 기업들이 이제 정말 사람이 없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 대비 약 5에서 6% 정도 감소했을 때부터였다고 해요. 5에서 6% 감소했을 때부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의 미래가 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네, 줄고 있죠. 감소 속도도 꽤 빠르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쯤이면 일본이 인력 부족을 체감하기 시작한 그 5% 감소 시점에 도달하고 2030년대 중후반이면 일본처럼 15% 감소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된다는데요.
네, 전망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워낙 높다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그게 좀 다른 점이긴 한데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 상황이 아주 크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후에는요. 한국의 취업 시장도 지금의 일본처럼 구직자에게 훨씬 유리한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15년 뒤면 정말 멀지 않은 미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를 200만 명 넘게 받아들였는데도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외국인 인력 문제가 정말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겁니다. 외국인 인력 수급도 중요해지겠군요. 네,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령층 중심 고용 증가라는 그 이면과 일본의 극심한 구인난이라는 대조적인 현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비교였죠.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한 10년에서 15년 뒤 어쩌면 당신의 자녀 세대가 취업할 시점에는 한국의 노동시장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가 변하고 일자리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정말 큰 전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좀 재정의하고 또 기업 문화나 근무 환경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